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정맥, 심장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것이고 또 부정맥은 어떤 병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부정맥에서도 부정맥이 일으키는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 이제 이 부정맥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부정맥 증상 중에서 위험한 것도 있고 또 괜찮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이 부정맥을 겪는 환자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맥의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심장, 영어로 얘기하면 하트죠. 그리고 이런 멋진 그림을 가지고 있고 이 심장, 하트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 그러는 거는 사랑, 또 생명 이런 아주 낭만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심장은 굉장히 힘든 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지만 그 장기 중에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생겨나면서부터 또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쉬지 않고 1분에 7, 80번씩 박동을 해야 되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박동하는 그런 치열한 기관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심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게 이런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뒤쪽에서는 아주 치열한 기관이다 하는 걸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이 이제 일반적으로 한 번 박동을 하면 대개 한 번 박동할 때 나가는 혈액의 양이 50 내지 100cc예요. 50 내지 100cc라고 그러면은 얼핏 감이 안 올 텐데 작은 우유팩에 들어가 있는 볼륨이 대개 한 150에서 한 200cc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한 번 박동해서 나가는 혈액의 양이 되는 거는 그 작은 우유팩의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는 정도의 혈액 양을 갖다가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심장이 계속 꾸준히 박동을 해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1분으로 치면은 5리터, 1시간에 300리터, 하루에 6천 내지 7천 리터니까 이 밑에 보이는 그림이 6톤짜리 트럭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심장 크기가 대충 얼마냐면은 성인의 주먹보다 약간 큰 크기거든요. 그 심장이 하루 종일 부지런히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온몸으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6톤 트럭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대단하고 진짜 고마운 기관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 혈액은 그럼 얼마큼이나 되느냐? 저렇게 6톤 트럭 정도의 혈액을 갖다가 어디서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실제 성인의 혈액 양이라는 거는 불과 한 5리터 정도입니다. 큰 주전자 하나 정도의 혈액이죠. 성인의 혈액 양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이게 지열난방입니다. 지열난방. 보시면은 집을 데피고 나서 차가워진 물은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열을 통해 가지고 데펴진 다음에 이게 이제 더워진 물이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난방을 하게 되는데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불과 5리터밖에 안 되는 혈액이지만 이 혈액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폐를 통해 가지고 산소를 충분히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충분히 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산소가 다 소모된 혈액은 다시 또 폐로 들어가고 불과 이 5리터밖에 안 되는 혈액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 종일 혈액을 갖다 공급하는 이러한 순환적인 회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불과 5리터밖에 안 되는 혈액을 가지고 하루에 6톤 트럭 정도의 혈액을 갖다 내보내는 데는 심장이 굉장히 적절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박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정맥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그 균형과 조화가 살짝 틀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제 결국 이 심장의 박동으로 인해 가지고 온몸에 혈액 공급을 받던 주요 장기들, 여러 온몸에 있는 장기들이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증상은 아주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증상도 있는가 하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증상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심장은 심장이 박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심장 박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심장의 가장 우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윗부분 심방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요. 여기 심방이고요. 아래쪽이 심실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는 바로 이 심실이에요. 이 심실 근육 덩어리가 수축, 이완하면서 혈액을 내보내고 다시 가지고 들어오고 이걸 반복을 하고 여기에 이제 수축과 이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이제 이 심방 우쪽에 있는 동결절이라고 그러는 데서 전기를 만들어내고요. 이 만들어낸 전기가 쭉 퍼져갑니다. 퍼져가면서 여기 노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들, 이게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줄이에요. 여기는 발전소, 이건 전기줄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 전기줄을 통해 가지고 심실에 전기를 공급하면은 이 심실이 그 받은 전기를 통해 가지고 수축해서 혈액을 내보내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그 전기 계통의 문제니까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전기를 잘 만들어도 이 전기가 심실로 내려가는 이 전선이 끊어져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워낙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동결절이라는 정상적인 파워 플랜트 말고 다른 곳에서 병적인 전기를 또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부정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게 이제 이런 동결절에서 전기를 아주 규칙적으로 만들고 그 전기가 아래쪽으로 쭉 흘러 들어가서 심실에 전달되고 심실이 수축하고 혈액을 내보내고 다시 이게 이제 아주 적절하고 아주 그 균형된 상태에서 반복이 돼야 되는데 이 전기에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비정상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리듬이 깨지는 게 됩니다. 리듬이 깨지게 되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혈액 공급이 아주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혈액을 받아서 생존을 유지해야 되는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손상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부정맥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은 대개 이런 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게 돼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심장 내 발전소가 있다고 그랬죠. 동결절이라고 그러는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그랬고 여기서 만들어낸 전기는 쭉 퍼져나가요. 심실로 갈 때는 방실결절이라고 그러는 그 특수전선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심실로 가고 심실이 결국에는 이제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내는 이러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측정하는 게 이제 심전도입니다. 아마 심전도 이제 거의 대부분 한 번씩 경험을 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아래에 보이는 그림이 심전도 그림이죠. 근데 실제 이미 심전도 그림 그렇게 얼핏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외계인이 그린 그림인가 싶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심장이 한 번씩 뛸 때마다 이런 그림이 하나씩 나온다. 쿵, 한참 있다 쿵, 쿵. 이게 이제 심장이 한 번씩, 심실이 한 번씩 뛸 때마다 이러한 뾰족한 그림들이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도 있고 또 만들어낸 전기가 정상적으로 전선을 타고 흘러가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흘러가는 것, 현상을 우리 몸 밖에서 잡아내는 게 이제 심전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흘러가는 것이 심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뇌도 있어요. 그래서 뇌파라고 그러는 건 이제 뇌에서 나오는 전기를 잡는 거고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움직일 때는 다 전기가 흘러갑니다. 심지어 위나 장에서도 전기가 흘러가요. 근육 올라가죠. 신경계통도 다 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사실 전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손대면은 감전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데 나오는 전기가 굉장히 미약한 전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기들을 잡아내서 다른 전기들은 다 빼버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전기만 잡아서 증폭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필터해서 기록하는 게 바로 이제 심전도입니다. 이게 심전도 발명된 거는 한 120, 30년 됐고 아인토벤이라는 사람이 발명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 노벨상까지 받으셨어요. 정상적인 심장의 박동이 어떠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이 심전도는 1분에 이제 60번 정도 정상적인 심장, 우리 이제 아주 그 흔하게 우리 대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심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1분에 60회니까 1초에 한 번씩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쿵, 1초 있다가 쿵, 1초 있다 쿵, 1초 있다 쿵. 이런 식으로 박동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적절한 횟수로서 박동하는 게 정상 리듬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심장의 리듬을 심전도를 통하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들은 심장의 박동이 정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너무 쉬워요. 심장이 박동하게 되면은 그 박동이 혈관, 동맥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동맥을 만지게 되면은 심장의 박동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동맥을 느낄 수 있는 데가 물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은 목이에요. 경동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목에 앞에 튀어나온 부분에 약간 옆부분을 갖다 살짝 누르게 되면 박동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만지기가 좀 쉽지 않고요. 가장 쉬운 부분은 바로 이 요골동맥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손목이죠. 손목에 여기 손바닥하고 이 전골이 연결되는 곳에 이런 선이 있잖아요. 주름이 있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요 부분이 이제 요골동맥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길 갖다가 손가락으로 만져보게 되면은 동맥의 박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느낄 때 이렇게 손가락을 넓적하게 하면 잘 만져지지 않고요. 손가락을 갖다 2개 아니면 3개를 갖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가지고 꼭 눌러보세요. 그럼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어요. 잘 느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감고 여길 대고 거기서 이제 대면서 뭐 한 5mm씩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게 되면 이제 박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눈을 감고 싹 느낀 다음에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을 뜨시고 시계를 보면서 1분 동안에 내 심장이 몇 번을 박동하는가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본인이 느끼면서 입으로 따라 소리를 내면 돼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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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일 규칙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부정맥이 있는 거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굉장히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심방세동과 심방조기수축은 차이점이 있나요? 했는데 다른 부정맥입니다. 이제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전혀 다른 부정맥이에요. 근데 이런 그 부정맥, 각계 부정맥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쭉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특히 심방세동이나 심실조기수축 같은 부정맥은 부정맥 중에서도 굉장히 흔한 부정맥이기 때문에 이거는 1~2시간 정도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마시고요. 당연히 차이가 아주 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도 나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심장 박동, 우리 심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박동입니다. 우선 규칙적으로 고르게 박동하는 거예요. 1초에 한 번씩 박동한다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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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런 식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박동해요. 근데 이제 규칙적인데 100% 시계처럼 규칙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규칙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분당 60 내지 100회 정도 박동합니다. 정상 심장은 1분에 60 내지 100회 정도를 박동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정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숫자도 엄격한 숫자는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잠을 자려고 좀 침상에 누웠거나 아니면은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심장 박동수는 이것보다 훨씬 떨어져요. 50회, 잠들면 40회까지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병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흥분해 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뛰고 들어와서 심장 박동수를 재보게 되면 120회, 130회
또 뛰고 있을 때는 뭐 150회, 160회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심장 박동수는 60 내지 100회 정도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엄격한 것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외부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심장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정맥이라고 불러요. 부정맥이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규칙적으로 고르게 박동해야 된다는 그 말씀드렸는데 정상인 경우에는 고르지 않게 박동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맥박을 만지고 맥박을 잡으면서 눈을 감고 맥박을 만져보면서 손으로 거기에 소리를 내보게 되면은 이게 규칙적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휴식 시에도 100회 이상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심장 박동수가 100회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 왜 이래 이상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막 뛰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수가 50회 미만이면 이것도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외부 상황에 미진하게 박동한다는 뭐냐면은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갑자기 놀랐는데 한밤중에 전화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벌떡 일어났다 했을 때는 심장 박동수가 당연히 100회 넘어가는 겁니다.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긴장하고 흥분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심장 박동수가 100회 훨씬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운동을 하고 뛰고 들어왔는데 심장 박동수가 50회, 60회밖에 안 된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정상이지만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라는 거는 빨리 뛰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빨리 뛰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는 빨리 뛰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심장이 굳이 그렇게 빨리 뛰어야 될 필요가 없거나 안정시의 박동수는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재로 아주 쉽게 원활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심장 박동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게 병적인 거예요. 또 질문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심장내과 진료받을 때는 그냥 심리적인 거라고 걱정 말라는데 부정맥이 심전도에 찍혀야 증상을 알 수 있을 텐데 평소에 큰 문제는 없지만 낮잠에서 깰 때 급격하게 심장이 뛰고 간혹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있다. 또 커피 마시면 심장이 안 뛰거나 불규칙하거나 약한 박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아요. 이거 이제 증상 얘기네요.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낮잠에서 깰 때 급격하게 심장이 뛰고 사실 우리가 낮잠이든 아니면 뭐 밤에 잠을 자든 간에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상적으로 심장 박동수는 내려가요. 근데 낮잠이건 아니면 잠에서 깰 때 특히 갑자기 깨게 되면은 심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될 상황이야 라고 스스로 알아가지고 빨리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병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안 뛰거나 불규칙. 커피는요 실제 부정맥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은 부정맥이 생기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악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커피가 그 교감신경을 흥분을 시켜요. 교감신경이라는 게 우리 바로 흥분하고 긴장했을 때 올라가고 아니면 운동했을 때 운동하게 되면 저절로 작동이 늘어나는 게 교감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올라가 버리니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또 심장의 수축력도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 부정맥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맥이 생긴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제 부정맥이 아주 예민한 사람한테서는 또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는 부정맥이 생기는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또 좀 얘기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심장 부정맥의 그런 것들이 다 심장 부정맥인데 심장 부정맥의 종류를 갖다 크게 이제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빠른 부정맥, 이게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도 여러 종류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쭉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가령 심장 박동수가 7, 80회로 정상적으로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150회로 올라가서 막 두근거리는 거죠. 그러다 또 괜찮을 때는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또 갑자기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돌아오는 그런 부정맥도 있고요. 그런 빠른 부정맥도 있고 또 어떤 빈맥 부정맥은
계속 빠른 거예요. 계속 빨라서 두근두근 되는 게 아주 지속적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다 말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사람마다 느끼는 거는 이 부정맥이 있으면은 빈맥 부정맥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로 느끼는데 이게 또 지속이 되게 되면요. 거의 적응이 돼 가지고 있는 걸 잘 못 느끼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또 말씀을 드리고 우선 부정맥의 종류를 보면은 심장 박동수가 매우 빠른 빈맥성 부정맥이 있고 또 늦은 부정맥. 정상적으로 박동해야 되는 것보다 굉장히 늦게 뛰는 서맥, 이건 이제 서맥 부정맥이라고 부르고요. 또 좀 더 흔한 부정맥, 아주 흔한 부정맥이 이제 간혹 발생하는 단발성 부정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에도 나온 게 있는데 이제 조기수축 아니면 기회수축이라고 그러는 부정맥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박동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개꼴로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규칙성을 잃어버리고서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 이제 단발성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 들어온 게 여기 관련된 게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부정맥과 조기재분국 소견을 받았는데 조기재분국이 뭐냐? 이게 바로 이 단발성 부정맥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재분국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라서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기수축이라고 그러는 거 혹시 이제 좀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심장박동이 정상적으로 쿵, 쿵, 쿵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쿵, 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와야 될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튀어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기재분국, 조기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조기재분국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심장 박동이 나와야 될 시점보다 훨씬 일찍 다른 곳에서 비정상 전기를 만들어내서 나오는 걸 갖다가 조기재분국 아니면 조기수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분류해서 보면은 간혹 발생하는 단발성 부정맥이 여기에 해당돼요. 또 어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위의 부정맥은 빠른 부정맥, 늦은 부정맥이 있는데 어떤 부정맥은 또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막 빠르다가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늦어지는 이런 그 아주 다양한 부정맥의 형태가 있어요. 이걸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심전도가 나오는데 심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뾰족한 게 심장이 한 번 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기에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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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 정도 나오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굉장히 규칙적이면서 1분에 한 60회 정도, 1초에 한 번 정도 뛰는 정상적인 박동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간혹 불규칙적인 부정맥,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기수축이라고 그러는 부정맥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얼핏 봐도 요 정상적으로 뾰족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뭐 한번 보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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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간혹 규칙성을 잃어버리는 부정맥을 이제 단발성 부정맥. 이게 심실 조기수축, 심방 조기수축, 기회수축,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굉장히 흔한 부정맥이에요. 그 다음에 빈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요 심전도하고 요 심전도, 우리가 뭐 심전도가 익숙치 않다고 그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요 뾰족한 게 심장이 한 번씩 뛰는 것이다. 내가 맥박을 잡았을 때 쿵, 쿵 느껴지는 게 바로 그때마다 저게 하나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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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규칙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규칙적이긴 하지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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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요. 1분간에 160회. 이런 부정맥이 있어요. 뭐 PSVT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영문으로도 부르고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는 부정맥인데 이런 부정맥이 있게 되면요. 이건 특히 어떠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심장 박동이 150회, 160회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가슴이 뛰면서 옷도 들먹거리는 게 보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정상으로 확 돌아가는 이런 이걸 갖다 이제 심장이 빨리 뛴다고 해서 빈맥성 부정맥이다 부르는 거고요. 또 이런 빈맥성 부정맥 중에서도 요 전에 보셨던 거 굉장히 규칙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규칙적이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이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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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잖아요. 이거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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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규칙성이 완전히 없어진 이러한 부정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인데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지금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부정맥이에요. 이거는 이제 심방, 세동이라고 하는데 심방이라는 건 심장의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이 있는데 윗부분은 심방, 밑에 부분은 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실이 혈액을 짜서 내보내는 거고 심방은 들어온 혈액, 온몸을 돌고 들어온 혈액을 모았다가 심실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방세동이라는 건 심방이 세동, 가늘게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파르르 떠는 거예요. 심방이 세동, 가늘게 움직인다 해서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실 입장에서 볼 때는 위에서 전기가 그냥 굉장히 불규칙하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지고 몹시 불규칙한 박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병의 특징은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을 유한을 못하고 자꾸 불기 때문에 심방이 자꾸 커지다가 피가 고여 있어요. 이 고여 있는 피는 또 굳거든요. 그래서 심방 안에 혈전이 생겼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졸중을 만드는 그러한 부정맥이에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검진에서 동부정맥이라고 하는데 동부정맥도 부정맥의 일종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검진에서 나오는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동부정맥, 동성 부정맥이라는 건요. 제가 아까 심장에서 정상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동결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심장에서 전기를 갖다가 밑에다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파워플랜, 발전소에서 전기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규칙적으로 만들어내는 전기가 아주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조금 빠르게 하다가 어떨 때는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전기이기 때문에 동부정맥, 동성 부정맥이라는 거는 물론 말로는 용어상으로는 거기 부정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맥의 일종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맥이라고 그러는 거는 심장 박동이 늦은 거예요. 보시면요. 또 쿵 하는데 이거 1분에 60번 정도 박동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쿵 한참 있다가 쿵 한참 있다 쿵 1분간에 30번 박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라는 게 아주 적절한 횟수로 박동을 해가지고 단 5리터의 혈액이지만 적절하게 박동하면서 하루에 6톤 트럭의 양만큼을 온몸에다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심장 박동수가 극도로 낮아지게 되면은 충분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중요 장기에서 공급이 충분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제일 부정맥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뇌예요, 뇌. 우리 몸의 전체 기관 중에서 가장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 뇌예요. 근데 또 뇌는 해부학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심장은 여기 있잖아요. 뇌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은 또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밑에 쪽으로 갈 때는 중력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쉽게 내려가요. 근데 반면에 뇌로 갈 때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혈액을 쏴줘야 되거든요. 그게 또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심장이 잘 박동하고 있을 때 뇌는 잘 기능을 하는데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심장 박동에 약간의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뇌인 겁니다. 뇌. 뇌는 그렇지 않아도 심장보다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뇌에 있는 혈액은 중력에 의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심장이 받쳐주고 하면서 계속 피를 위로 쏴주기 때문에 혈액이 잘 가는데 이 심장의 박동에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충분히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뇌에 있는 혈액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뇌에 빈혈이 오게 되는 거죠. 뇌에 피가 약간 모자란 현상이 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오는데 아주 전형적인 게 바로 소맥입니다. 심장 박동이 늦으면은 머릿속에 있는 피가 밑으로 빠져가면서 뇌 빈혈, 뇌 허혈이 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심장 박동기 시술 얘기도 나왔네요.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한밤중 편안한 시간에 빈맥이 있었는데 그때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고 심장 뛰는 횟수가 1분에 120회 정도였던 것 같다. 한 번이어도 부정맥.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1분에 120회 정도로 심장 뛰는 걸 갖다가 확인했다 그러는 걸 보니까 아마
무슨 스마트워치나 아니면 혈압계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맥박을 재거나 해서 120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밤중 편안한 시간에 갑자기 심장 뛰는 횟수가 120번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저건 이상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뭐 그 당시에 갑자기 뭐 조용한 시간에 전화 소리가 칵 들리거나 아니면 이런 갑작스럽게 놀랄 일이 있어서 저런 게 생겼다 그러면 저건 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저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건 부정맥, 빈맥성 부정맥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맥 중에서 서맥, 부정맥 중에 또 이런 부정맥도 있어요. 이렇게 서맥이라는 게 이제 심장이 늦게 뛰는 부정맥이잖아요. 근데 늦게 뛰다가 이 정도가 심해져 가지고 잠깐 심장이 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쿵 하다가 요거는 요 부분이 조금 빠르잖아요. 쿵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박동을 안 합니다. 쭉 가요. 요거 1초, 2초, 3초, 4초, 한 5초. 이게 쭉 가다 보면은 뭐 심장 정지죠. 심장 정지면서 이제 뭐 사망까지 갈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별로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심장이 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가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심장이 잠시 피를 위로 내보내는 현상이 줄거나 잠깐 쉬게 되면은 뇌에 있는 피는 순간적으로 아래로 쭉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서 있을 때 생겼다 그러면은 핑 하면서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는 거고 만일 누워 있다가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런 현상은 별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 눕게 되면은 심장하고 뇌가 같이 수평선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심장이 늦게 뛰거나 부정맥의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돼요. 그래서 부정맥의 증상을 쭉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요. 그래서 빠른 부정맥, 빈맥성 부정맥이냐, 늦은 서맥성 부정맥이냐, 간혹 발생하는 단발성 부정맥이냐, 또 빠르다 늦은 부정맥이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여기 노란 글씨를 쓴 걸 갖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돼요.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거는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빈맥성 부정맥은 좀 두근거릴 거고, 서맥성 부정맥은 심장에서 뇌로 피가 잘 못 가니까 좀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단발성 부정맥은 덜컹덜컹거릴 거고, 빠르다 늦은 건 두 가지가 다 복합돼서 나올 수 있어요. 종류에 따라 달라요. 또 정도에 따라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심장이 30번 뛰는 경우하고 20번 뛰는 경우하고 아니면은 한 5초간 쉬는 경우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느끼는 증상의 차이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달라요. 똑같이 심장 박동이 30번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 적응이 돼 가지고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30분만 뛰어도 아주 기력이 떨어지면서 진짜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누워있다가 그런 부정맥이 생기냐 서 있다가 생기냐에 따라 가지고 부정맥이라는 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같은 종류라도 부정맥의 정도에 따라 다르죠. 또 개인 차이도 크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이 부정맥의 증상만 가지고 뭘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질문이 하나 와 있는 게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이 질문이 와 있네요. 근데 질문을 다 하다 소개해드리다 보면 이게 진도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잘 소개를 못 드리는데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릴게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힘이 빠지고 걷기도 힘듭니다. 병원 내원 시 두근거림이 진정되어 심전도는 정상으로 나왔고 추적. 이 참 많이 보는 일이에요. 이건요. 본인은 이제 이 부정맥이라는 게 항상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가령 빈맥성 부정맥 같은 경우도 있다 없다 하거든요. 있다 없다. 그래서 또 이 있다 없다 하는 그 빈도가 사람에 따라 또 같은 개인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커요. 가령 이 심장이 빠르게 뛰는 부정맥이 어떨 때는 며칠에 한 번씩 나오다가 한 번 생기겠다면 몇 시간 가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나오는 수도 있어요. 서너 달에 한 번 나오는 부정맥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병원을 갖다 찾아가죠. 병원 찾아가는데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대기실에서 앉아있는데 그때 딱 없어졌다고. 그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진찰할 때까지 있었는데 가서 심전도 찍으려고 누웠는데 또 부정맥이 딱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알고 나면은 그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비교적 명확하게 잘 돼 있고 또 부정맥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기 때문에 잘 치료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부정맥 자체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찍는데 심전도를 가지고 부정맥을 진단하는데 심전도를 찍는 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냐면 10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중에서 10초를 뺀 나머지 시간에 발생하는 부정맥을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맥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진단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저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도 이제 검사할 때마다 괜찮은데 저분은 자꾸 와서 두근거린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자꾸 의사 선생님도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은데 혹시 그 정서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공황장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게 되면은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이분은 실제 부정맥은 아니고 그냥 그 공황장애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실 때마다 좀 불편해하게 하고 자꾸 그러면은 이제 공황장애를 잘 치료하는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기도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오셨는데 한 번도 진단이 안 됐다가 한 너댓 번 오고 마지막에 장기간 하는 심전도를 달았더니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PSVT라는 부정맥이. 그래서 그분은 그걸로 해서 전극 도자절제소를 하고 치료하고 완전히 끝났는데 만약 그때도 안 나왔으면 그분은 진짜 계속 고생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맥이라는 거는 치료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더 어려운 거는 부정맥의 치료보다는 진단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요. 또 새싹보리님이 질문에 갱년기라 그런지 가끔 심장이 벌렁이었는데 어느 날 쿵 떨어지는 느낌이라 병원 가야지 했는데 괜찮아져서 두고 보려는데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사실 이 증상 쿵 떨어지는 느낌이 바로 이 간혹 발생하는 단발성 부정맥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빠른 부정맥, 이게 이제 빈맥이라고 그랬죠. 이 빈맥은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수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심장 두근, 가슴이 두근. 근데 더 심해지면은 어지럽고 실신이 올 수 있어요.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을 갖다가 50cc 정도 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50에서 100cc 정도. 그럼 심장이 자꾸 많이 박동을 할수록 피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더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를 더 넘어가게 되면은 심장이 짜서 혈액을 내보내야 되는데 나갔던 피가 돌아와야지만 지금 혈액에 재고가 있어야지만 짰을 때 피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빨리 박동을 하다 보면은 미처 나간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꾸 박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0cc 나가는 혈액이 빨라지면서 30cc, 20cc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더 줄어들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심장은 박동하지만 나가는 혈액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심장이 늦게 뛰는 것과 결국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충분히 나가지 못하니까 머릿속에 혈액이 모자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지럽다가 더 심하면은 핑하고 자빠지는 실신까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 이제 죄다 이거는 다 부정맥이 아니겠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 박동수가 100회 이상이면서 병적인 경우를 얘기를 해요. 정상적으로 심장이 100회 이상 빠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흥분하거나 긴장하거나 운동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150번까지도 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병적인 부정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병적인 빈맥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그 심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파워플랜트,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병적으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빈맥 부정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빈맥 부정맥이다 할 때는 빈맥 부정맥을 얘기해요. 100회 이상을 심장 내의 다른 곳에서 전기를 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빈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빈맥, 똑같이 심장 박동이 100회지만 부정맥도 아니고 병적 부정맥도 아니고 다른 신체 이상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공황장애라든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은 실제 심장 박동수 막 올라가거든요. 그건 병적 부정맥 아니에요.
몸에 큰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긴장도가 올라가 있거나 이런 그 공황장애라든지 이러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뇌에 있는 뇌를 통해 가지고 교감신경 흥분도가 확 올라가게 되면 교감신경에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심장을 빨리 뛰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막 빨리 뛰지만 그거는 병적인 부정맥하고는 다른 거죠. 또 한 경우는 뭐냐면은 심장 박동은 굉장히 빠른데 병적 부정맥도 아니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는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대표적인 예가 빈혈. 몸에 혈액이 모자라게 되면은 심장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빨리 뛸 수밖에 없어요. 산소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심장 박동이라도 좀 빨리 해가지고 혈액을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줘야지 하는 생각에 심장이 빨리 뛰어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게 되면 갑상선은 온몸의 대사를 항진시키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또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그 다음에 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온몸에 그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오게 되면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심장 박동이 늦게 뛰는 부정맥은 이제 서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서맥의 증상은 피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이에요. 어지러운 증상. 근데 이게 이제 지속되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지속적으로 늦으니까 머리로 혈액이 올라가는 게 지속적으로 충분한 혈액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 뭐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면 이제 머리도 좀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 떨어지고 또 좀 힘도 좀 기력도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숨도 찬 것 같고. 근데 이런 증상을 얘기하면은 아 이거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실제 이 증상은 아주 특이적이질 않아요. 이 병에만 나타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 보시게 되면은 연세 드셔가지고 좀 기력 떨어지고 뭐 기억력 당연히 좀 떨어지죠. 그다음에 산수, 수학 같은 것도 좀 인지 능력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또 머리도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서맥으로 인해서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서맥 부정맥이라는 거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온몸에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거는 사실은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는데 이런 증상이 비슷한데 이런 비슷한 증상이 심장 박동이 늦은 서맥성 부정맥으로 인한 것이라면은 치료를 하면 호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심장 박동이 늦어가지고 치료는 이제 그 박동기라는 걸 치료하거든요. 심장 박동기를 집어넣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어주면서 온몸에 대사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그 치료를 하는 치료가 있는데 이걸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각계부정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실제 그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때까지 시간이 평균 2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생기는데 이런 증상을 병이라고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병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치료가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치료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가슴이 덜컹거리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착각하는 게 증상이 심하면 병이 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병은 증상이 심하면 병도 심한 증상이죠. 근데 부정맥에서는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제 제가 쓴 그 책에서 제가 따온 글인데 부정맥은 증상과 병의 중등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가벼운 부정맥, 의사들이 부정맥 전문의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 부정맥은 전혀 걱정할 거 아닌 부정맥을 가진 분들도 본인이 느끼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의사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위험한 부정맥이 생겼으니까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급하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은 아니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요란을 떠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중등도하고 증상이 꼭 일치하지 않아요. 또
같은 사람에서도, 아니, 같은 부정맥이라도 그 부정맥이 생기는 개인 또 상황에 따라 증상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참 증상이 심하면 병도 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반면에 또 증상이 경해서 병도 경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또 있는데요. 혈압과 동성 빈맥으로 베타 차단제를 복용 중인데 약을 복용하는 도중에도 심방세동이나 심실조기축 같은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고 동성 빈맥으로 베타 차단제. 동성 빈맥이라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을 들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혈압이 있기 때문에 혈압약 중에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약은 교감신경을 둔화시켜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려요. 심장 박동수도 좀 떨어뜨리고 혈관 좀 확장도 시켜고 해가지고 약을 쓰거든요. 근데 저런 약을 사용할 때 심방세동이나 심실조기축 같은 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통해 가지고 그 혈압약으로 인해서 심방세동이 생기지는 않아요. 외려 저런 그 베타 차단제나 저런 혈압을 잘 치료하게 되면은 심방세동이나 심실조기축 같은 부정맥이 좀 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부정맥은 전기적인 문제인데 약물 치료나 시술, 수술 등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일상생활 개선으로 좋아질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 부정맥이라는 것은 물론 전기적인 문제이긴 한데 전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기에 작용하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전극도자 절제술, 뭐 페이스메이커, ICD, 또 수술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하긴 하는데 거기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심방세동 아니면 우리가 흔히 보는 심방세동이나 심실조기축 이러한 그 부정맥들을요. 물론 그 약이나 이런 그 전문적인 치료 없이 거기에만 100% 의존하는 거는 현명하지 않지만 그런 치료를 하면서 본인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은 적절한 운동, 생활 관리만 가지고선도 상당히 많이 호전됩니다. 많은 부정맥들이 그래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러한 그 약물 치료나 시술, 수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치료이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본인이 하는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제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내일 이런 그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하고 했더니 제 블로그에 독자 한 분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글을 쓰시면서 밑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은 이상 질문 방송에서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심전도도 같이 첨부하시면서 여기 질문은 이게 전도장애입니까? 했는데 이거 전도장애 아닙니다. 이거는 심실조기축.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것들 심실조기축이고요. 여기에 심장박동이 약간 늦게 나오긴 하는데 이건 전도장애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분이 두 번째 보내주신 글인데 이분이 쓰신 글입니다. 심실조기축으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광장공포증이 생겨서 운전도 못하게 되었고 대중교통, 비행기도 못하고 터널이나 다리도 못 갑니다. 직장도 그만.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분만 가지고 있는 고통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할 때 부정맥 전문의들이 판단할 때 그 부정맥의 정도가 그렇게까지 위험하고 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특히 심실조기축 부정맥이 굉장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만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부정맥 때문에 자기 직장 관뒀다는 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부정맥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의사 말을 조금 좀 신뢰하실 필요도 있어요. 의사들이
이제 부정맥으로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 부정맥은 그렇게까지 위험한 부정맥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하면서 좀 생활에 좀 적응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본인이 겪는 그 괴로움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풀이되게 되면은 이 불안장애가 자꾸 커지면서 외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부정맥은 크지 않은데 이 부정맥으로 인해서 불안장애가 생기면서 나중에는 불안장애만 자꾸 커져요. 부정맥은 그대로인데. 그럼 이제 부정맥은 뒤로 숨어버리고 남는 게 불안장애예요. 이 불안장애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좀 믿고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부정맥은 있지만 이 부정맥이 그렇게 크게 위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위험하고 생활을 못할 정도의 부정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문 하나 또 있는데요. 혈압약 복용 중인데 누워있으면 심박수가 48까지 떨어지는데 괜찮은 건가요? 증상은 따로 없어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하게 누워있게 되면요. 혈압약을 먹지 않더라도 심장박동수가 48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 혈압약 중에서 특히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혈압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약을 드시게 되면 심장박동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심장박동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크게 불안할 건 아니고요. 심장박동수가 떨어지더라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가? 앉았다 일어날 때 혹시 어지럽지 않은가?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약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거 아니고 48회까지 박동 떨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번에 다른 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걷다가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 들면서 살짝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어쩌다 있다고 하는데 부정맥 증상이라며 수술 못 받을 뻔했거든요. 부정맥은 24시간 심전도 외에는 진단 방법이 없나요? 심장 초음파. 예, 이것도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실제로 많은 경우입니다. 다른 병으로 치료를 하다가 아니면 다른 병으로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 전 검사를 하는데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아니면은 그냥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이 있어 해봤더니 부정맥이다. 이건 틀림없이 이런 부정맥은 조기수축이 심실조기수축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심실조기수축 같은 부정맥이 나오게 되면은 수술하거나 마취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위험성이 있을까봐 수술을 좀 꺼려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수술 받아도 괜찮을 정도의 심장이다 하는 걸 갖다가 부정맥 의사들이 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심장 부정맥의 진단은 근본적으로 심전도가 진단 방법이에요. 근데 심전도라는 건 불과 10초밖에 진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게 24시간 심전도입니다. 24시간 심전도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요새는 3일 아니면 7일 정도의 홀터 심전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 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에 가령 내가 지난달에 두근거렸고 한 2달 전에 두근거렸다. 근데 이걸 갖다가 3일 아니면 7일짜리 홀터를 달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나올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벤트 기록기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2주 정도, 2주 아니면 3주 정도 본인이 기계를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드리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잡게 되거나 아니면 몸에 대게 되면은 그 순간에 부정맥이 잡혀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새 이제 스마트워치 많이 하잖아요. 그 스마트워치 중에서도 비교적 괜찮은 스마트워치들은 심전도가 또 기록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있을 때 스마트워치에 손을 대게 되면 심전도가 기록되는 것들도 있고요. 24시간 심전도 외의 방법이 없냐?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심장 초음파는 꼭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부정맥을 진단하는데 심장 초음파가 필수적인 건 아닌데 부정맥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정맥의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정맥이라 하더라도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에 아무런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심장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늘어져 있다든지, 심장 근육의 일부 수축을 못한다든지, 판막이 크게 망가졌다든지, 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치료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부정맥 자체의 진단에는 필수적인 심전도, 그걸 보완하기 위한 24시간 아니면 72시간 아니면 7일짜리 심전도, 그 다음에 이벤트 기록기 등이 필수적이고, 심장 초음파는 그 부정맥에 동반되는 구조적인 이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그 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 요게 이제 제가 5월 15일 날 그 한국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냈던 칼럼이에요. 실제 부정맥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정맥이 물론 그 위험성도 있지만 너무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읽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증상이 있지만 다행히 이런 심각한 상황은 부정맥 환자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우리가 아는 부정맥은 대부분 그리 위험하지 않다. 외래를 찾는 환자는 부정맥 자체보다 오히려 불안감이 훨씬 크다. 따라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심호흡을 하면서 냉정해야 된다.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이런 증상을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위험한 증상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그거 아니라 그러면은 시간은 내 편이니까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